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 지 한참 됐어요. 그래도 요즘 같은 날씨 보면 다들 한마디씩 하죠. 아, 놀러 가고 싶다, 여행 가고 싶다, 이렇게 말이죠. 그럴 때 보통 뭐부터 준비하세요?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차 타고 즉흥적으로 출발해도 되지만 저같이 아이가 있는 집에선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. 교통, 숙소, 식당. 10년 전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일이 다 검색해보고 그랬을 텐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요. 친구, 연인, 가족과 놀러 가고 싶을 때 찾는 이 브랜드. 오늘 알아볼 브랜드는 바로 야놀자입니다. 야놀자 탄생에 앞서 알아봐야 할 인물이 있죠. 바로 창업자 이수진 대표입니다. 흑수저 신화라고 불리는 이수진 대표의 어린 시절, 단순히 불우했단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. 먼저 이수진 대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살 땐 어머니가 재혼하며 집을 떠납니다. 그렇게 이수진 대표는 할머니 손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는데요.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네요. 그런 와중에 중학생 때는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작은아버지와 살게 됩니다. 어찌어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전문대도 진학했지만 생활비며 등록금이며 다 쪼들리는 상황이라 학교 다니고 있던 와중에도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기로 했다고 합니다. 이때부터 이수진 대표가 돈에 대한 절실함이 생겼다고 해요. 이 대표가 만 20살이 되던 1997년 10월 드디어 서울로 상경합니다. 병역 특례를 하며 일했는데 이 받은 첫 월급이 60만 원이래요. 그런데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 월급이 점차 올라갔고 병역 특례가 끝날 때는 연봉이 2천만 원이 넘었답니다. 본인 말로는 그때 당시 병역 특례로서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급여 수준이었다네요. 아까 대학생 때부터 돈에 대한 이 절실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이 대표의 꿈은 부자였어요.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은행에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 이 신탁 적금을 맡기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웬만한 자기계발서, 주식 투자, 부동산, 경매 관련 서적이란 서적 다 읽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좀 배웠다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때까지 모았던 자금 4천만 원에서 절반을 날려먹습니다.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학원에 다니는데 그때 단타의 맛을 잘못 들이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답니다. 결국 퇴사 6개월 만에 주식을 접고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 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운명을 만납니다. 바로 모텔 알바. 숙식 보장에 월 250만 원 이상 소득 가능. 이 글을 보고 신도림에 있는 모텔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렇게 또 2년을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부자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을까요? 샐러드 창업에 눈을 돌렸다가 또 쫄딱 망하고 맙니다. 다시 모텔 관리로 일할 때 이 모텔 운영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. 이 대표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당시 많았는지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더니 회원수가 10,000명이 됐답니다. 또 여기서 사업 영감을 얻게 되죠. 모텔에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비교, 견적, 또 모텔에 필요한 정보를 담으려고 했어요. 의욕 있게 도전한 이 사업도 실패로 돌아갑니다. 그렇지만 죽으란 법은 없었다고 이 대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. 어느 날 모텔 이용자들 커뮤니티인 이 모텔 투어 카페 운영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. 이 카페 운영하는 걸 이 부모님께 들켜서 운영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. 이 카페 500만 원에 살래? 이렇게 제안한 거죠. 이 카페가 당시 모텔 커뮤니티에서 3위 정도의 위치였대요. 이수진 대표가 덥석 모텔 투어를 사버립니다. 그런데 이미 과거에 모텔에 비품 납품하는 이 중개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. 이번에는 모텔 사장님들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합니다. 그때 인수한 카페 이름을 따서 모텔 투어란 이름으로 모텔을 홍보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텔 소개 플랫폼이 세상에 탄생한 순간이죠. 이게 한국에 없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다 보니 이 모텔 사장님들이 다들 의아해했죠. 가서 이 모텔 홍보해 드리겠습니다. 홍보비만 내세요.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런 말을 들었대요. 왜 내가 해야 되는데? 광고 안 해도 손님들 잘 와요. 그럼 이수진 대표도 할 말을 잃었대요. 포기할까 하다가 어느 날 한 사장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. 예전엔 잘 됐는데 요즘은 손님 오는 게 들쭉날쭉하다.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광고를 보험성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라. 이렇게 제안을 하죠.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가장 비싼 배너 100만 원짜리 팔았습니다. 이 보험이란 게 사장님들한테도 먹혔는지 순식간에 이 모텔 50곳이랑 계약을 했대요. 하지만 위기는 잘 되고 있을 때 들이닥치잖아요. 당시 경쟁하던 회사에서 모텔2의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버립니다.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거죠. 1년 반 동안 잘 써오던 이름을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됐죠.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.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야놀자입니다. 우선 사람들이 친근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일 것, 그리고 타깃인 젊은 층들이 여행 간다는 말보다 놀러 간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데서 착안을 했답니다. 그렇게 2006년 8월에 모텔 투어라는 상표를 버리고 야놀자란 브랜드를 갖게 됐죠.
야놀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? 놀러 갈 때, 여행 갈 때 접속하는 그런 이미지죠.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. 브랜드 비책 첫 번째, 바로 고정관념 타파입니다. 야놀자의 가장 큰 경쟁자, 라이벌이 어딜까요? 에어비앤비? 여기 어때? 아니죠. 바로 풍견입니다. 야놀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보통 모텔이라고 하면 뭔가 음습하고 쾌쾌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았어요. 야놀자는 이 모텔이 갖고 있는 침침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, 이걸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 일환으로 중독성 있는 CM송 기억하시나요? EXID의 한이와 B2B의 육성재가 나와서 발랄하게 이 쇼트가 야놀자를 외친 광고가 있었죠. 사업 영역을 새롭게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 기존에 칙칙했던 모텔 대신 쾌적한 환경의 모텔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. 실제로 이수진 대표가 지금까지 성장 속도가 빠른 걸 이 편견을 타파한 데서 찾았습니다. 인식의 변화는 덩치가 커서 움직이기가 어렵지,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무게만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. 저희의 성장 속도가 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.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고객들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겠죠. 브랜드 비책 두 번째, 바로 탈숙박입니다. 숙박 서비스가 탈숙박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죠. 야놀자는 미션을 여가, 노는 문화로 정했습니다. 경제활동 외의 모든 시간을 통칭하는 여가 산업을 공략한 거죠. 실제로 야놀자에 접속해보면 이 국내 숙소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, 교통, 항공까지 모두 가능합니다. 놀이의 A부터 G까지 모든 걸 갖췄습니다. 지난번에 다룬 무신사 있죠. 이 무신사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야놀자 역시 이 경쟁 플랫폼과 다르게 여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야놀자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많아지는 셈이죠. 최근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했죠. 갑자기 웬 인터파크야 할 수 있지만 이 인터파크 생각보다 놀 때 많이 쓰는 거 아십니까? 항공뿐만 아니라 이 국내 공연 예매 시장 점유율이 70%에 달하는 곳이고 여기에 여행 패키지 상품 구성 경험까지 있죠.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여행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게 야놀자의 전략입니다. 야놀자가 이렇게 인터파크를 과감하게 인수할 수 있던 이유는 단연 자본력 덕분이죠. 2021년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야놀자에 2조 원을 베팅했거든요. 한국 벤처 투자 규모로는 쿠팡의 약 3조 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손정희 회장은 왜 많고 많은 기업 중에서 야놀자에 투자했을까? 야놀자가 아고다, 호텔앤조이와 같이 이 오래된 글로벌 숙박 서비스들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. 어떻게? 바로 기술로. 손정희 회장, 기술, AI 이런 키워드를 참 좋아하거든요. 실제로 야놀자는 숙박 앱에만 머무르지 않고 테크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지난 2019년에는 이 세계 2위 채널 관리, 객실 관리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력을 쌓았다고 해요. 지금은 키오스크를 통한 셀프 체크인,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한 이 비대면 프론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기술력에다가 인터파크 인수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죠. 이번 투자로 이 야놀자는 10조 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이 되었죠.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 같지만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앱 내에서 이 노출도가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이 숙박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은 광고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죠. 더불어 숙박 취소 수수료를 이 업주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불하게 하는 등의 정책으로 많은 논란을 현재 낳고 있습니다. 게다가 숙박 중개 어플을 운영하면서 이 직접 프랜차이즈 모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 숙박 업주들과 분쟁도 있었는데요. (2022년) 올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야놀자. 국내 업주들과의 상생, 또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안착, 두 가지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은 여가 문화를 확 바꾼 야놀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도 알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. 또 궁금한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